밥알 떠가지고 걸렀을 때 예. 우리는 이렇게 저기 위에 뜨는 것만 찹쌀 조금 건져놓고 그렇지 위에 짜서 좀 해놓고. 예. 그 밥하고 같이 그 물하고 같이 끓여요. 그 뭐라고 여기에다 네, 끓이네. 생강을 넣어가지고 끓이면 생강향이 있고 훨씬 맛있더라고요. 네, 생강향이 있네요. 그러면 좀 덜 달더라도 네. 생강향이 향 있어가지고 조금 심심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생강을 넣든가 황기를 넣든가 이래요. 황기도 들어갑니까? 네. 예, 황기. 또 맛있어요, 황기도. 저는 겨울이니까 기관지가 선천적으로 조금 약해요. 예, 그래서 도라지와 도라지 삶은 물에다가 네, 칡을 섞어서 네. 찰밥을 해갖고 집에서 그냥 먹으니까 그 찰밥을 뜨지 않고 그냥 끓여서 네. 도라지, 생강, 배추를 넣어서 끓여갖고 먹기도 하고. 아, 생강 배추까지 예, 예. 나오네요.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이제 산에 다니니까 겨우살이. 겨우살이. 예, 와. 겨우살이하고 마가목하고 삶아서 와, 물에다가 좋은 것도 안 저금을 넣고 해먹고 그래요. 마가목 많아요? 많아요. 깊은 산에 올라가야 되지. 지금 여기에서 뭔가 약재의 술을 만든다면 이런 재료가 들어가겠네요. 여기에서.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거고, 상당히 약재로서 많이 쓰이고 있는 것들이. 한번 해봤는데요. 네. 더덕도 갈아서 해보고 술을 배우면서 더덕도 갈아서 해보고 한기도 갈아서 해보고 네. 감초를 제가 지금 6,000주를 심어놨어요. 우와. 그래서 감초를 갈아서도 한번 해봤거든요. 예. 그런데 맛은 우리가 먹는 이런 아무것도 가미하지 않는 막걸리가 맛이 제일 낫더라고요. 지금 막걸리를 얘기하는 게 아닌데.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술을 담가보면 술을 담가보면 예. 술도 몇 번 담으셨네요. 예. 술 담가보신 분. 술이야 많이. 오. 그러니까 저런 걸로 약재로 그냥 많이 당금주 많이 해요. 그럼 여기서 강의를 하셔야지. 강의를 듣고 있을 때가 아닌데. 아니 그거를 조금 많이 비하지. 이렇게 뭐 표준이 있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만한 통에 뭐 요만큼 머루가 생기면 그냥 여기다 설탕이 있어 그러니까 술 붓고 뭐 이러는 아, 식이지. 설탕하고.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 예. 자, 됐습니다. 됐습니다. 예, 마시는 거. 이거 말고 화장실 말고 여기 분들은 감주라고 많이 알아요. 감주라고 해요. 강원도 사람들은 감주라고 하는구나. 감주가 그냥 단술이죠. 우리는 또 단술이라. 단술이라고도 해요? 네. 단술이라고. 단자로 얘기하면 감주라고 하는 거죠. 네. 단걸로 얘기할 때 단술이라고. 식혜라고는 안 해요? 네. 간장이 식혜하고 헷갈려서 그러나? 단술이라 그러고. 같은 의미로 쓰고 시키라고 그냥 계시네요. 가지고 시키다는 거 보인 줄 알아. 이게 지금 엿기름이에요. 엿기름이에요. 엿기름. 국장님 히타 좀 꺼도 될 것 같은데. 아, 그러네. 이게 엿기름이에요. 한개가 안 되겠어. 엿기름인데 엿질금이라고 이제 향은 네. 엿기름인데 나는 이거 좀 이상하더라고. 기름이 아닌데 왜 기름이 이거? 기름이라고 그러지? 참기름, 엿기름하고 뭐가 다르냐? 왜 기름이라고 했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옛날부터 어른한테 다 그냥 기름. 그래서 애매하고 엿질금이라고 그러나? 아니 그 원래는 질금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질금, 엿기름이 아니라 그죠? 엿기름이라고 하고 엿질금이라고 생각해요. 엿질금은 그냥 사투리 아니에요? 네, 엿 엿기름이 원래 말이고 엿질금은 이게 여기서 풀어서 사투리라고 엿질금이라고 그러는 거 찾아봐야 아니에요? 되겠다. 엿기름, 엿질금, 난 엿질금. 기름을 지름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야 사투리 같기도 하다, 방언 같기도 하다. 아, 참기름 기름을 지름이라고 네, 그래요. 여기 네. 지름. 지름 짠다고 그러는 네. 거예요. 아, 그러면 방언이네. 방언이 근데 저는 전라도 사람인데 저희 어머니도 엿질금이라고 그러더라고. 어머니. 그거 그 정도 되면 강원도에서 쓰고 전라도에서 쓰면 이거 표준어인데. 엿을 만든다고 해서 그래서 엿을 기르다. 아. 그래서 엿기름이에요. 엿을 만든다고 해서 이걸로 식혜를 만들고 식혜를 좀 더 다르면 조청이 되고 조청을 더 다리면 엿이 되잖아요. 그래서 엿을 기르다라는 말이 엿기름으로 명사화된 것이 그래서 엿기름. 얘기가 나오구나. 제가 서울대 국문과를 나와서 이렇게 이해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엿기름으로 만드는 술이 근데 엿기름은 식혜를 만들었지만 술을 안 만들었죠. 네. 엿기름 엿술 만드셨어요? 마셔보셨어요? 엿술 들어보셨죠? 네. 엿술을 만드시나요? 나는 못 들어가. 옛날 우리 시어머님이 저 엿기름을 가지고 네. 술을 만들더라고요. 아 예. 그래요?
시어머니 네. 어느 어디 여기 동해 분이신가요? 강릉. 강릉. 예. 지금 강원도에서 엿술이 내는 데가 어디냐면 치악산에 황골 엿을 만드는 곳이 황골엿이 유명하거든요. 동네가 황골인데 그렇죠. 맛있어요. 황골 조청 맛있고 예. 이름 있는 그 엿마을인데 거기에서 황골 엿술이 있어요. 양조면은 내지는 않았지만 그쪽에서 엿을 조청을 만들고 식혜보다도 조청에 엿을 만들어서 이제 아무래도 엿은 딱딱하니까 보관성이 있고 좀 더 가볍고 그러니까 이제 엿으로 가는 거예요. 조청도 저 묽은 액체니까 보관도 그렇고 무겁기도 하고 바로 먹기 어렵고 그러니까 옛날 엿장사 있고 그래서 이제 엿을 만드는 동네인데 거기 가면은 엿술을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엿술은 남자분들이 맨날 많이 먹는 술이 이게 엿끼리 뭐냐면은 보리를 싹 틔운 거거든요. 네, 보리맥이라고 하잖아요. 엿을 싹 틔우면 보리맥자에다가 싹 아자해서 이게 메가예요. 메가로 만드는 술이 뭐냐면 맥주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만든 게 맥주야. 근데 우리는 맥주는 알코올이 있지만 우리는 이 엿기름으로 맥주는 안 만들었어. 옛날에 맥주는 전제하긴 해요. 조선시대 때 어렸을 때도 맥주 먹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지 했더니 보리술을 우리는 한글로 이제 보리라는 말을 쓰지만 옛날에 문헌에 남겨놓은 것은 보리를 한자로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술은 주 해가지고 고려시대 때 선비가 내가 맥주 먹었다고 써놔줘서 이건 도대체 뭔 말이야 했는데 보리술이었어요. 근데 이걸로 충분히 술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엿술이나 그 맥주에서 알 수 있는 건데 제가 오늘 술 빚기는 뭐냐면 마트에 가가지고 함부로 재료를 가져와가지고 술을 빚는 거 가장 쉽게 술 빚는 게 아마 이제 성분선 선생님이 술은 엄격하고 까다롭고 조금만 이제 제대로 안 하면은 선생님들 이제 야단도 맞고 그러실 거야. 근데 저는 술이라는 게 옛날에 어머니들이 김치, 된장, 장 만들듯이 집에서 만든 거여서 얼마만큼 쉽게 만들 수 있었던가 그 문화를 좀 가져오는 것이 소중하다고 보는 거고요. 이제 밀주단속을 했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세금을 거두려고 술 빚는 것을 금했어요. 일제시대부터. 조선시대 때는 그러지는 않았어. 조선시대 때는 양주장도 없었지만 금주령을 내렸을 때는 임금님이 금주령이 내렸을 때는 흉년이 들어거나 갑자기 일식이 해가 안 낮에 해가 안 나타나 버리거나 이럴 때는 불기라고 이럴 때는 술을 빚지 마라. 그래서 백성들이 조금 더 그 조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을 때는 했지. 뭐 세금을 걷기 위해서 세금 더 술 마시니까 세금 내 양조하지 마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자유롭게 마치 요즘을 쓴다면 김치 만들지 마. 김치 만들면 세금을 매긴다.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이 술을 취급했는데 일본이 일제가 들어오면서 거기에서 이제 세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술을 빚지 말아야지 양조장 술이 있는 거고 거기서 세금을 걷었는데 그 세금이 전체 나라의 세금의 3분의 1까지 됐어요. 30%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했죠. 지금은 얼마 차지하지 않아요. 지금 국세가 세수가 한 500조 이상 될걸요. 그러면 옛날로 친다면은 한 150조를 술에서 가져갔다고 한다면 지금은 술에서 가져가는 돈이 한 2조 정도 되나? 그러니까 1%도 안 돼요. 그래서 작아졌고 이제 이런 이 동해 막걸리랄지 뭐 마을 주미 지역의 농산물을 가지고 기능성 발효 음료를 만들어서 드신다고 한다면 농가 수익도 연결이 되고 이렇게 이제 문 닫은 양조장도 이렇게 공방이나 또 체험장이나 조금 잘하면 이제 마을 조합으로 양조를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조국장님이 제안서를 써가지고 이것을 한 거예요. 그런 취지로 지금 진행을 하는 거고 저는 오늘은 이런 식으로 제가 오늘 강의하는 식으로 술 빚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간단하니까. 그건 너무 쉬우니까 그러는 건데 우리가 마트에 가면 누룩 팔아요 안 팔아요? 누룩 팔아요 마트에서?
나 못 갔는데. 누르고 안 팔아. 누르고 장에 가야 돼. 방앗간에 팔아. 그렇지, 방앗간이나 싸전에 가야 돼. 쌀 가게 가지, 시장에서 전통시장 재래시장에서 누리도 한 장 있고 그래요. 안 팔아. 그랬더니 제가 작년에 뉴욕을 갔는데요. 뉴욕의 한인마트에서 누룩을 팔더라니까. 한국보다 이거 더 한국적이네? 누룩을 팔게? 얼마에 파는가 봤더니 이건 1kg잖아요. 거기는 500g에 우리 돈으로 한 8,000원에 팔더라고요. 이건 이제 1kg에 이것은 수입밀, 노란 건 수입밀인데 5,000원. 이것은 국산밀인데 8,000원. 제가 금곡목간에 석국장님한테 추천했던 누룩은 1kg에 2만원, 4만원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비싼 누룩을 얘기하면 또 선생님들이 술 그냥 사 먹지 그럴까 봐서 지금 싼 좀 더 저렴한 누룩도 있고, 시장에 가면 한 장에 한 5,000원 정도 할 거예요. 누룩 한 장에 대체적으로 1kg 정도 해요. 그리고 오늘은 마트에 가니까 이게 없어. 그럼 술을 어떻게 빚을 거냐? 술 빚는 꾀를 알려주면서 그 꾀 속에, 그 지혜 속에 술의 원리를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거죠. 찹쌀로 술을 빚으면 좀 더 맛이 좋아, 달고. 그래서 그 식혜를 할 때 그냥 밥을 지어서도 할 수 있는데 찹쌀로 안 고급 식혜를 하시네요. 이거 식혜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찹쌀밥을 짓고 엿기름을 걸러서 맑은 엿기름 물로 8시간 동안, 이게 전기밥솥이에요. 전기밥솥에서 넣는 거거든요. 전기밥솥인데 전기밥솥에다가 보온에다 두죠? 네. 보온에다 두면은 대체적으로 온도가 몇 도냐면 60도예요. 60도 정도. 8시간 둔 거예요. 보통은 8시간까지 안 두고 뭐 4시간만 둬도 돼.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쌀알만 뜨면 건져서. 그렇죠. 뭐 형상을 보면 쌀알이 동동 떠 있는 거, 어느 정도 삭은 거, 뭐 이런 정도로 보는 건데 60도 정도 선에서 그 안에서 당화를 시키는 거예요. 당화를 시킨다는 건데, 당화를 시킨다는 말이 어려운 말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달게 만드는 거예요. 감주 만들어야 되니까, 단술 만들어야 되니까 밥알을 좀 삭히면 단맛이 돌거든요. 그렇게 해서 60도 정도 온도에서 4시간에서 8시간 둔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한번 걸러서 끓인다고 했잖아요. 끓이면은 당화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돼.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당화가 더 진행되면 좋지 않나요? 아니, 당화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맛이 조금 떨궈지거나 써지거나 얘가 계속 그 안에 있는 그 효소가 작동을 계속 해버려. 그럼 맛의 균형이 흐트러지니까 한번 살균하는 셈인 거죠. 그래서 한번 끓여 놓으면은 그 뒤에 이제 그 맛을 그대로 유지시켜요. 그래서 원래는 그 설탕 안 넣었을 거예요. 왜냐면 설탕이 60년대에 우리가 보급되기 시작한 게 설탕이에요. 60년대는 설탕이 명절 선물이었죠. 그러니까 당원, 사카린. 당원 사카린. 네. 그것도 당원 사카린도 없었던 시절에, 그러면 조선 100년 전에는 어떻게 했겠냐? 이렇게 감주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달콤했어. 지금은 단 게 얼마나 징그럽게 많아요. 도넛 엄청 달죠. 초코파이 달죠. 사탕까지 있죠. 뭐 설탕은 그런다고 쳐. 근데 단 게 많아져가지고 식혜가 이제 안 달게 됐네. 근데 예전에는 그 정도의 그 단맛이 미지근한 은근한 단맛이더라도 감주라고 할 정도로, 단술이라고 할 정도로 불렀던 거죠. 근데 시절이 변해서 모든 것이 달아지니까 저게 이제 덜 달게 됐네. 그래서 우리가 만들 때 막 설탕도 넣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이 엿기름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제 식혜를 통해서 제가 그 설명을 좀 해볼게요.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쌀하고 엿기름하고 전기밥솥으로만 했으니까 우리도 오늘 술빚기를 재료를 술빚기를 설명을 저는 가가지고 마트에 가서 햇반 샀어요. 집에서 밥하면 돼. 똑같아. 햇반. 햇반이 1인분이 200g이에요. 200g이네. 200g. 이게 200g이 1인분이요.
근데 여기서는 동해에서 1인분 될라나? 또 고기 잡아갖고 오면 이거 1인분 안 될걸? 이거 2개를 먹어야 될걸? 그래서 요즘 큰 밥이 나와서 300g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은 한 공기 하면 이 정도 돼요. 200g이 돼요. 200g은 쌀을 몇 g을 가지고 하면 밥을 지면 200g이 될까요? 쌀. 계란컵 요만한 거 요걸로 저기 한 개 하면 200g 안 될까요? 그게 얼마까? 계란컵이. 이제 어머니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소금 얼마나 넣고 한 점 넣어 이렇게 그러니까 200g 되려면 종이컵 반. 종이컵 반. 그럼 몇 그램? 그러면 모르겠어요. 100g. 제가 집에서 밥은 별로 하지 않지만 이거 무게를 재보려고 밥을 해요. 100g을 하면 100g을 하잖아요. 그러면 쌀을 이제 밥을 하기 위해서 씻잖아요. 물에 넣어서 저물저물 씻으면 한 3번 아니야 뜬물이 나오니까 이제 이렇게 100g 정도 씻으려면 한 2번 씻어도 깨끗해지는데 뭐 이제 조금 많이 하면은 3~4번 이렇게 씻잖아요. 씻으면 그 잠깐 동안에 한 5분 씻은다 보면 잠깐 동안에 이 100g이 120g 정도 돼요. 120g 아니면 좀 건성으로 씻으면 115g 정도. 이 정도 돼요. 그 씻으면서 쌀이 물을 흡수한다는 얘기야. 근데 그리고 우리는 밥을 그냥 솥에 넣고 밥에 넣고 밥을 짓잖아요. 이때 들어가는 물이 100g을 하면은 물이 한 100g 이상 들어가야지. 왜냐면은 100g으로 했는데 수분이 들어가고 이 2배로 됐으니까 밥을 지으면은 쌀의 분량의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kg로 하면은 2kg의 밥이 지어져. 그러면 1kg의 쌀로 밥을 지면 2kg가 되는데 1인분이 200g이니까 1kg의 쌀로 그 보통 사람들이 10인분이 밥이 지어지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술을 빚을 때는 지난번에 송 선생님이 오셨을 때 고두밥을 지었죠. 고두밥은 어떻게 하면 만두 찌듯이 증기로 짜요. 근데 찹쌀이었어요? 맵쌀이었어요? 찹쌀. 귀한 쌀을 가지고 오셨네. 찹쌀 재료 이거 드렸죠? 네, 다 나중에 정산하기로 해. 다 드릴 겁니다. 정산하기로 해. 강사비에서 막 이렇게 털어버리면 안 되고. 자, 그 찹쌀을 가져오셨는데 찹쌀 8kg를 가져오셨을 거예요. 찹쌀 8kg를 가지고 밥을 지었어요. 불려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무게는 안 재봤죠 그때. 안 재봤는데 찹쌀 100g을 가지고요 밥을 짓잖아요. 고두밥을 짓잖아요. 그러면 150g이 돼요. 이거 찹쌀 고두밥. 그리고 맵쌀로 이것은 맨날 선생님들이 밥을 지으시니까 쉽게 이해할 거라고 봐서, 그러니까 고두밥하고 일반 밥하고 뭐가 차이가 있나 이걸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왜 술할 때 고두밥을 지어서 해요? 그냥 밥 지으면 되지. 피곤하게 뭐 찜기 또 사야 되잖아. 뭐 이런 것 때문에. 맵쌀로 고두밥을 지면 100g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4시간 동안 물을 불리고, 고두밥을 하려면 4시간 동안 물에 불렸다가 30분을 빼서 만두 찌듯이 증기로 짜요. 그렇게 되면 맵쌀로 하면 135g이 돼요. 찹쌀은 훨씬 더 물을 많이 빨아들여 가지고 더 촉촉해요. 왜 그러냐면 찹쌀의 구조는 그 안에 공국이 있어요. 빈 구멍이 있대요. 그래서 물을 잘 빨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떡집에서 떡할 때 쌀을 가져다 줘요. 그냥 한 말 해달라 그래요. 한말 해달라고. 떡을 한 말 해달라. 백설기를 이제 돌잔치 한다고 백설기를 해달라고 한 말을 해달라 그러면 8kg가 와요. 얼마가 오나? 떡 하면은요? 네. 120kg 나와요. 한 가마니 80kg를 하면 네. 120kg가 나와요. 와, 맞은 말이야. 쌀을 한 가마니. 왜 그렇게 떡을 많이 해요? 큰 집인가 보다. 아니요. 떡집 하세요? 아니 사업하느라고 그거. 사업하느라고. 여기 진짜
여긴 서울 사람들은 대답 못할 말을 지금 선생님이 해준 거야. 쌀 한 가마니 80kg죠? 젊은 친구들 쌀 한 가마니가 몇 킬로인지도 몰라. 20kg라고 막 해보냐. 했더니 쌀이 120g 된다고요? 110kg가? 120kg. 한 마리. 떡이 떡으로 120kg가 나온다. 찹쌀떡인데? 찹쌀이야? 찹쌀 아니야? 맵쌀. 맵쌀인데도? 아니, 맵쌀로 가랬떡. 가래떡을 하면 맵쌀을 가래떡으로 해서. 네, 오. 120kg가 나온다. 학생과 학생이 같이 술을 마시는데도 수업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막걸리 학교는 방과후 수업이 잘 돼요. 그래서 제가 끝나는 시간을 물어본 이유가 서울에서는 끝나는 시간이 뭐 8시 반에 끝내는데 정확히 끝내줘야 돼요. 왜냐면 학생들끼리 방과후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와,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밤 12시 되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학부모들이. 우리 신랑이 그 학교를 가기만 하면은 집에 12시 안에는 안 들어온다. 빨리 보내주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그 문제가 많은 학교입니다. 끝나질 않아. 그래가지고 그 지금 막걸리 학교가 48기인데요, 서울은. 1기당 40명이고요. 10강으로 이루어지는데 55만 원이에요. 수업료가 그렇게 비싼데 막걸리를 사 먹으면 500병을 사 먹을 수 있는데 자습을 하지 뭐 한다고 왔냐. 제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40명이 2,000명 정도가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55만 원씩 한 기수에 한 사람당 55만 원이니까 제가 막걸리 학교여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요. 막걸리 500병 값치를 이렇게 해서 그 40명이 앉아서 이렇게 수업을 들으니까 저는 한 번 하고 끝날 줄 알았거든요. 지금까지 계속해. 사람들이 더 와가지고 지금 뭐냐면 외국에서도 와요. 외국에서 왜 왔습니까? 그러면은 마드리드에 그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이제는 부모가 지금은 인도네시아도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한국이 살기 싫고 정치적으로 싫어서 이민을 갔다고 한다면 그런 분의 자제분들이 이제는 거기서 태어나서 한국말도 하고 다시 한국에 와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으로 가면 영어 해가지고 한국말도 못하는데 동남아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에서 사는 자제분들은 한국말 잘하더라고. 베트남 말을 더 안 하고 한국에 와서 학교 다니고 다시 베트남으로 가고 인도네시아로 가더라고. 그러면서 인도네시아에서 베트남에서 인기 있는 박항서만 인기 있는 게 아니라 막걸리도 인기 있다. 그래서 막걸리를 빚어서 음식점을 하겠다고 막걸리를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이라고는 다 통한대요. 그렇게 해서 그 하나의 컨텐츠로 쌀로 된 가장 손쉽게 빚은 술 해가지고 술 빚고 제가 작년에 뉴욕을 가서 뉴욕에서 한인들이 모여서 하는 데서 50명을 그 대상으로 술 빚기 그때 이제 뉴욕에 그 한식 세계 재단하고 같이 했는데 무료였어요. 무료 관광이니까 많이 오겠죠? 50명이 한쪽은 외국인들만 받고 한쪽은 한국 사람만 받았는데 아주머니들이 싹 다 왔어. 50명 중에서 40명이 아주머니들이고 10명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옛날 고향 생각나 해갖고 이른 되신 분들이 앉아있더라고. 할아버지 왜 오셨어요? 그냥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고향 생각나서 그러는데 아주머니들은 한 50대 정도인데 이민을 가면 남자나 여자나 일을 하잖아요. 살림만 해가지고는 살 수가 없고 남자가 세탁소 오면 여자는 또 다른 것도 하고 막 이러니까 여성분들이 다 사업가들이더라고요. 제가 눈에 보니까 다 사업가들로 앉아있어. 우리는 그냥 문화센터에 그냥 공짜 강의니까 해 뭐 이런 식에서 앉아있는 식이라고 한다면 거기는 그러지 않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막 적고 또 누룩 만드는 거 알려달라고 수업 끝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 공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저기 그 케네디 공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멀고 제가 뉴욕 오면 방도 없고 돈도 많이 들어가서 우리 방 비었어요. 제가 공항으로 차로 모시러 갈게요. 또 언제 옵니까?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분위기는 뭐지? 왜 우리는 별로 이렇게 소중하게 안 여기는데 한국을 떠난 한국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더 그리워하는 거지? 그리고 사업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더라고. 세계에서 제가 봤을 때 세계에서 가장 빚기 쉬운 술이 막걸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문화 콘텐츠로 하는 그런 식이고요. 이 정도 얘기니까 술을 빚으려면요 쌀 속에 전분이 탄수화물이 들어있어요. 네. 이 전분을 쓰기 위한 거예요. 전분이 들어있는 모든 것은 술이 돼요. 감자 전분 들어있죠? 술돼. 고구마 전분 들어있죠? 좁쌀 전분 들어있어도 돼. 인삼 안 돼. 전분 없으니까.
전분이 들어있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전분 없는데 술이 되는 게 있어. 포도. 그건 당이야, 당. 포도당. 과일은 돼요, 과일. 과일하고 포도는 대표 사과 돼. 다 되는 거야. 사과 돼. 마가목 돼요, 안 돼요? 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전분 없고 당도 없어.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 탄수화물. 이 전분을 탄수화물이라고 그러죠? 탄수화물이라고 해주는 게 좋겠네. 왜냐면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여성분들이 탄수화물 중독증 뭐 이래가지고 탄수화물 안 먹네? 고기만 먹으려고 그러고 고기는 몸에 안 쌓인대요. 탄수화물을 안 먹어. 그러는데 탄수화물이 그래서 이제 쌀, 빵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지. 밀로도 술 돼. 보리로도 돼. 다 돼. 고구마 돼. 포도, 사과, 딸기 또 뭐 양파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양파 안 돼. 안 되는 것 당도 없고 양파에 당 조금 해. 당 있어 당이. 맞아. 같아. 빵은 있었죠. 최고의 식초는 양파 식초야. 네, 내가 나중에 와서 저한테 그 중간에 뭐 서울 간 뒤로 저를 좀 비난하거나 선생님이 좀안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민원으로 나오면은 제가 양파 식초 만드는 법 안 알려줄 거야. 양파 식초는 칼슘이 제일로 풍부해가지고 골다공증에 최고로 좋아. 골다공증에. 이게 여성분에게 최고 좋은 거야. 칼슘을 얻는 데 최고 좋은 것이 초란이야. 식초에다가 계란을 넣으면은 계란 껍질이 녹잖아요. 계란 껍질 칼슘이 있는 거예요. 이 칼슘을 식초에다 녹으면은 칼슘 뭐 알약 먹지 뭐 그럼 계란 껍질 그냥 계란 껍질은 그냥 못 먹네. 양파 그냥 먹지가 아니라 식초에 녹아있는 칼슘이 몸에 들어갔을 때 흡수력이 가장 좋아.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양파 식초를 먹으면은 관절염 지금부터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오늘 막 그렇게 오늘 밝히기 마시지. 식초는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게 문제야. 재료 그냥 이것만 들어가는 오늘은 재료 이것만 들어가고. 양파 식초를 먹어서 칼슘 보완을 하게 되면은 골다공증이나 양주 좋다. 그래서 저는 제 차한테는 양파 식초를 만들어 주지. 어머니한테는 안 드렸네. 제가 근데 선생님들이 양파 식초가 좋다더라. 이것만 알아도 나중에 이제 여기에서 언젠가 그 국장님이 그렇게 할 거야. 근데 이 양조장에서 식초 만들기 쉽잖아요. 식초 만들다가 모든 술이 식초가 돼버려. 맞아. 소상들이 돌면은 식초가 다 이렇게 모든 술이 식초가 되기 때문에 식초를 내면 한 50g 떨어져서 저기 가서 해야 돼. 근데 이제 방법은 알려줘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방법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제 동해 막걸리 학교에 와서 이제 막걸리 하는 것은 이 동네를 이렇게 잘못하면 술 맛이 좋으면 전부 이 동네가 이제 주종뱅이 알코올 이런 사람만 늘어날 거잖아요. 며느리가 좋아하는데 술을 잘하면 멸문이 된다니까. 집안이 망해버린다니까. 맨날 술을 빚어가지고 시아버지 죽으면 시아버지 빨리 돌아가시고 아들 빨리 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잘 빚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이 술 빚어서 식초를 만들면 장수식품이에요. 그게 최고 가는 장수식품이에요. 저희 막걸리 학교에 식초 강의를 하게 될 때 식초 선생님이 있거든요. 70살이 됐는데 50살 같대. 남자분인데. 그래가지고 모두가 그것 때문에 해 그냥. 그래갖고 그 선생님이 그래.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막 얻어맞으면서 먹었던 것이 어머니가 줘서 먹었던 것이 식초였어.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건강해요. 그리고 식초 먹으면 피로도 빨리 있게 되고 좋아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선생님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막걸리 술이 아니라 그걸로 식초를 만들려고 그런다. 그래서 가족의 건강에 기여하는 발효 기능성 음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 막걸리 징그럽다. 막걸리는 빨리 식초로 만들어 버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식초는 나중에 이제 언젠가 한번 이제 보통 여름이면 식초가 잘 돼서 하는 건데 자꾸 드신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빨리 진도 나가도록 한 7개월 정도 냉장고에 넣었다가 걸렸어요? 그렇죠. 걸러가지고 병에다가 담아놨었는데 맛있겠는데? 그거를 이런 통에다가 담아서 지금 식초를 이렇게 하려고 그냥 수거가 났거든요. 근데 약간 나눠놓을까요? 예, 테이블에 6개, 5개씩이요? 그대로 두면 식초 되지는 않아요. 맛이 시어지기만 하니까.
씌어진 것하고 신청이 좀 달라요. 6개씩. 6개씩. 한 사람한테 6개씩 나눠주세요. 한 컵은 180에서 200ml 정도 돼요. 이게 300ml 안 될 것 같아. 한 복자인데 300ml. 300ml 하나씩 제가 드릴게요. 미지근한 물로 금방 식어지니까 손으로 잘 저어주면 돼요. 잘 풀어주면 돼요. 네, 손으로 풀어주고, 풀어주고. 예. 선생님들이 역시 손이 빨라가지고 제가 선생님들이 지난번에 저기 대신에 사시는 분이 그 한번 언제 오징어배 같이 타고 가자고 그랬죠, 국장님? 예, 문어. 어디? 문어를 잘 저으세요. 잘 저어주세요. 미지근한 물이 이제 너무 차지기 전에 그냥 풀어지기 전에 그 이제 식혜를 만들 때는 이것을 따뜻한 물에다가 그 담가놔가지고 맑은 것만 쓰잖아요. 그래서 맑은 술을 얻을 수가 맑은 그 식혜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부드럽고 제가 맑은 물만 떠가지고 술을 빚어보고 식혜에 이것에 엿기름에 맑은 물만 떠서 했더니 너무 달달하고 부드럽더라고. 근데 엿기름이 그 밀기울 껍질까지 넣으니까 예, 그 풀레가 나 풀레. 처음에는 풀레가 나더니 또 좀 지나다 보니까 그게 더 개성이 있더라고. 맛이 더 풍부해지더라고. 그리고 뭐 풀레 같은 거는 우리가 뭐 이 풀레가 나서 제가 엿기름으로 막걸리 이 술을 빚었을 때 맛이 어떻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네, 지금 엿기름에 풀레가 나죠? 네. 아, 이 솥이 예쁘더라고. 근데 지금 이게 막걸리 학교보다 장비가 업그레이드 됐어요. 저는 하나씩 사서 모았는데 동해 막걸리 학교는 한 번에 이렇게 장비가 세팅이 되면서 이렇게 스탠볼이 이렇게 쫙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서울은 플라스틱이네. 처음에 돈이 없어가지고 플라스틱 용기를 샀더니 지금도 플라스틱으로 하고 있어. 근데 여기는 위생적으로 스탠볼이 돼가지고 보기가 좋네요. 제가 서울에서는 그래 이거 막걸리 따는 법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막걸리 학교에 수업료를 다 했다. 50만 원짜리 수업료를 다 했다. 왜냐면 이게 중요한 기술이야. 이게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섞어요, 막 이렇게 해요. 안 넘치게 하는 기술 뭐예요? 그랬더니 어떤 여학생한테 물어봤더니 대학교에 강의가 여대에 가서 갔더니 아니요 선생님 이렇게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게 주문을 해야 된다고. 여기에다가 넘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요 그러더라고. 아빠가 딸내미한테 쓰리쓰리 마술이 넘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벌써 따셨어요? 아직 안 넘쳤구나. 넘치는 게 아니요 아직 지금 따는 것도 알아서들 따네. 이것은 어찌냐면은 안 넘치게 하려면은 탄산식이 강하지 45도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걸 한번 약간 열고 나서 이게 그 따르면서 술술이 맛을 할 때 이걸 계속 누르면서 여기 누르면은 가스가 빠져나와. 그 손은 이렇게 해서 움직여 놓고 여기 계속 여기 누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를 어느 정도 들어서 이렇게 눌리잖아요. 그러면 넘치지 않아요. 넘치지 않아요. 그래서 비스듬히 45도로 열어야 돼요. 부어주세요. 지금 선생님들이 술만 다 드시면은 통에 담으면 집에 달려갈 것 같아. 지금 고민하지 왜? 그게 안 해? 잘 섞어주세요. 그러면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수업을 정리하면 호모 또 엿기름 속에 들어있는 게 당화효소. 당화효소. 당화효소는 우리 침 속에 있는 당화효소 같은 거예요. 이거 맛있나? 맛있겠다 이거 맛있어. 이거는 어때요? 맛있겠다. 맛 좋아요? 이게 그 정도보다 맛있겠다. 괜찮아요? 제가 저는 맛을 봐야지. 이거 맛있겠다고. 아 냄새가.
잘 풀어지도록 지금 재밌어요. 하는 예, 거예요. 맛있겠다. 냄새도 맡아보고요. 어머니 재밌어요? 밥도둑 한번 먹어보고. 재밌어요? 예, 재밌어요. 아, 그래. 그럼 집에서 해보셨나요? 네. 이건 안 해보고 예. 안 해봤어요. 그래. 반술다방이라고 해봤어. 아, 반술. 물 가지고. 11월 4일인데 지금 오늘이 며칠인가? 5일. 어, 맛이 어떠세요? 술이 아주 맛이 좋아요. 좋아요. 역시 송정 막걸리는 동해시에 오면 송정 막걸리를 먹어줘야지. 여기 안 먹고 그냥 간 사람들은 그게 뭐 동해 바다 물만 바라보고 들어가는 거지. 한번 빠져서 동해 헤엄치고 딱 나와야지 동해를 갔다 오는 것처럼 동해시에 오면 송정 막걸리 한 잔 먹고 가줘야지. 으아, 동해 왔다 가 그런 거예요. 역시. 이게 막걸리가 그 이게- 교수님 다르긴 다르네. 효모가 예. 선생님이 좀 이 맛이 좀 덜 조금 덜 익었다라는 말은 덜 이제 좀 더 숙성이 좀 덜 된 것을 일부러 쓴 거예요 오늘. 왜? 효모가 공장에서 막 나온 것은 효모가 더 살아 있어. 그래서 효모가 살아가지고 여기 안에 있는 당이 있잖아요. 효모에 먹이는 당이야. 당을 계속 먹어. 그래서 선생님은 약주 좋아하시죠? 양조장집 아들인데 뭐 체질이 술로 다 되어 있는 거지. 성경 막걸리가 지금 유통기간이 한 달이나 되네. 그러면 보통 며칠 정도 지난 걸 드세요? 일주일 정도 지난 거.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있으면 먹죠 이런 건데 선생님이 일주일이 그 2주일도 아니고 뭐냐면 일주일이 지나면 효모가 여기 안에 있는 당을 다 먹어. 그럼 단맛이 빠져. 그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단술 싫어하거든요. 그냥 알겠구나. 단술 먹으면은 그냥 안주만 맛없어져. 좀 쌉싸름하고 조금 더 숙성되면 좀 부드러운 듯 하고 거칠지 않고 지금 좀 술이 떫은 맛이 있어. 근데 효모가 계속 뭔가를 먹이를 먹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술은 좀 더 맛이 이 담백해지고 쌉싸름한 맛도 들어서 아 괜찮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결혼 안 하셨죠? 젊은 여성분은 아 애도 있어요. 난 몰랐는데 그냥 옷을 두껍게 입은 걸로만 내가 알았지. 결혼 안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젊은 여성분들은 이 달달한 것을 좋아해. 근데 이제 세상에 고생을 많이 하다 보면은 아버지 할아버지도 양주장을 하셨네요. 할아버지가 양주장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읽어줬는데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다가 양주장을 잘 날렸을까? 뭐 이런 식으로. 당신 때에서는 양주장 안 날렸지. 그랬으면 당신이 하고 계셨지. 적어도 아버지 때에서 뭔가 혼선이 있었던 거지. 조심스럽게 핫도그를 부으면 안 돼. 급하게 부으면 안 돼. 각도를 서서히 해가지고 어머니들은 잘하실 거예요. 누룽 놓지 마세요. 이것은 이거니까. 제가 또 설명할게요. 나는 누룽을 넣고 싶다. 뭐 이런 거 좀 이따 질문 받을게요. 뭐야? 막걸리 가지고 오늘 수업은 밥으로 엿기름으로 또 술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주 쉽게 술이 되는 것을 이해해 하는 거고요. 앞으로 다시는 이렇게 술을 안 빚을 거예요. 다만 마트의 생활 주변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술이 되더라.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나는 누룩을 넣고 싶다. 누룩 넣지 마시고 그냥 가보세요. 그냥 앞으로 이런 방식에서 누룩을 넣는 것은 앞으로 계속 반복될 거니까. 술에서 신맛이 어디 쉬다 하면 어디 어떤 게 더 쉬어요? 선생님 뭐,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하시는데요? 동해 양조장 다시 한번 하실까요?
이거 그거. 양도장. 변호사 저기 있습니다. 지금 이번집에서는 아니 이거 좀 특이하다. 이게 좀 이게 기포가 올라오는 것은 발효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발효가 진행되고 있지. 이게 지금 뽀글뽀글 올라와가지고 지금 무슨 일이냐 이거 버리자 이게 아니라 발효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균이 처음 병딴 거. 이것도 발효가 진행되면서 유산균이 처음에 생겨. 유산균이라는 것은 원래 유산균 음료도 있고 그러는데 요즘 유산균 분말만 먹고 그러더라고. 건강에 좋다고. 유산균은 대장균까지 다 죽여. 그래가지고 막걸리를 먹고 막 배탈 났다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 그분이 막걸리를 먹으면서 안주를 뭐참 이상을 먹어서 배탈이 났지 술을 먹고 막 배탈이 났다라는 경우는 별로 없어. 안 먹어. 죽은 사람도 이게 더 별로 신맛이 없어. 강하다. 왜냐면 알코올 중독으로 죽거나 아니면 시골에서 막걸리에다 농약 그치? 타가지고 이 농약을 신맛이 먹고 강하지. 죽지. 막걸리를 먹어갖고 잘 되잖아. 막걸리가 이제 좀 시잖아요. 좀 이시다. 시죠? 그러면 이 잔을 3번에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방금 셨어. 진짜 침도 많이 개고. 신맛인데 좀 단맛이 같이 따라오네. 두 번째는 그렇게 많이 안, 좀 시긴 한데. 세 번째. 그럼 이게 완전히 술이 다 된 거예요? 세 번째는 좀 쓴맛까지 나려고. 이거 드셨습니까? 나네요. 응, 세 번째는 쓴맛이 나. 신거는 숙성이 너무 됐다는 얘기죠. 이스트 냄새가 나요. 그런가요? 응. 이스트 이런 냄새 나거든요. 이게